우리는 평등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평등이 사라지는 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의 인간관계는 정말 평등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유리한 위치의 사람인 갑과 불리한 위치의 사람인 을, 이 둘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갑을 관계라는 말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악하다는 사회적 관념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회가 많이 발전한 지금도 갑질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누가 어떤 갑질을 했다는 기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는 좋고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관계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불평등하고 갑질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등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불평등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의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세 개의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의 몸과 영의 몸과 혼의 몸, 이렇게 세 개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체험은 영의 몸과 혼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혼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물질 육체의 몸입니다. 이 몸은 감정을 체험하고 미, 곧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분리이고 질서이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진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더 질서 있는 환경을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대칭적이고 정돈된 얼굴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더 에너지 있는 건강한 육체를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움은 상대적입니다. 대비가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아름다움을 체험합니다. 못생긴 사람들 사이에 예쁜 사람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부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체험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혼의 몸이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는 것은 곧 분리를 지향한다는 뜻이며 불평등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의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감각하지는 못하지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오감을 통해 전자기적인 힘만 직접 감각하지만 물체의 움직임을 통해 중력이란 힘이 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직접 감각하지는 못하지만 감정과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해 그 존재를 압니다. 생각을 체험하는 이 영의 몸은 선, 곧 선함과 옳음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함은 곧 아름다움과 추함의 통합입니다. 선함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나뉘지 않고 똑같이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선함은 못생긴 사람과 잘생긴 사람이 나뉘지 않고 똑같이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영의 몸은 이렇게 나뉜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려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곧 평등을 지향합니다. 인간은 혼의 몸과 영의 몸을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을 욕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영의 몸에서 평등을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는 혼의 몸에서 분리를 욕망합니다. 이 전환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감각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득 시계를 보니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가득 차고 음식의 맛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혼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감각에 집중할 때는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에 집중할 때는 육체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일에 몰두하다가 몸이 아픈 줄도 몰랐던 경험을 우리는 모두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혼의 몸과 영의 몸을 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을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체험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체험은 항상 더 많이 분리된 상태에서 덜 분리된 상태로 나아갑니다. 혼이 중심이 되는 상태에서 영이 중심이 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불평등 역시 평등으로 발전하며 인간의 역사 역시 이 방향성을 따라왔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훨씬 더 큰 불평등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신분제도와 노예제도, 남녀의 차별 등을 체험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평등하지 않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한 세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몸을 가진 우리는 평등과 불평등을 모두 체험할 것입니다. 평등과 불평등, 혼과 영은 서로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어 우리는 혼을 체험할 수 있고 혼이 있어 우리는 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이며 마차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두 방향성을 함께 지니고 체험을 이어갈 것입니다.